이 개념을 못 푸시면요, 대표님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뭘 파시든 절대로 돈을 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명품 사업을 가장 안전하고 똑똑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시작은 제가 명품을 잘 알던 모르던 무조건 하이엔드 브랜드를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메스, 샤넬, 디올, 루이비통, 셀리네를 포함해서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 대부분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도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내일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하셔도 제가 내일 가서 구매를 해도 누구나 공평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말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껄끄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아요. 그리고 회전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명품 사업을 처음 딱 시작을 하려고 딱 봤을 때 도매가 가능한 시장, 그리고 도매가 불가능한 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난 자본금 1억으로 시작을 할 건데 어느 시장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도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죠?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유리하죠. 도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싸게 들고 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도매 시장에 들어가면 내가 비빌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도매가 가능하다는 건 이제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 자본이 많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도매가 불가능한 시장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무조건 하이엔드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외로 나는 자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도매 시장 들어가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랬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먼저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본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하이엔드 제품들을 먼저 사입을 하시고, 제가 사입하라고 하는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두 개밖에 없어요. 에르메스, 샤넬 두 개를 사입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브랜드는 구매 대행 방식으로 진행, 이걸 추천드리고, 자본금이 난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 대행 방식으로만 처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 대행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 돈이 생기고 대출을 받으시거나 추가 자본금이 생겼을 때, 그때 하이엔드 제품들을 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하이엔드 브랜드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병행 수입 제품들 제가 도매로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엔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국내 병행 수입, 그러니까 도매로 가지고 온 업체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업체인데 내가 자본금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행 수입으로 지금 하는 업체들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 업체들은 오케이몰, 머스트잇, 반란, 아울렛, 이런 애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다 도매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시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될 확률이 높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확률 자체가 높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저걸 딱 봤을 때 난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잘 주셨는데, 에르메스, 샤넬만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들 백화점 주말에 10시 반에 딱 가보신 적 있으세요? 10시 반에? 10시 반에 딱 가면 모든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브랜드에 딱 줄을 서죠,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에만 오픈런을 합니다. 네, 샤넬, 에르메스에만 줄을 씁니다. 그러면 샤넬, 에르메스는 내가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걸 내가 가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서 제품을 살 수 있을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샤넬과 에르메스 제품을 사입해 두는 편이고요. 나머지 브랜드는 비교적 한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장에 들어갔을 때 제품을 구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솔직히 그런 질문들도 정말 많이 해요. 구매 대행으로 올리라고 하셨는데 구매 대행으로 올리고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제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그냥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어차피 내가 리스크 지는 건 취소밖에 없잖아요.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네. 그런 걸 너무 겁먹지 마세요. 방법은 무조건 찾으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는데 생각하고 포기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계속 이유도 말씀드렸고, 명품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품을 사입하는 방식.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 구매 대행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무제고로 시작하는 것보다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입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입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내가 사입을 못하겠다,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사입을 먼저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조사를 한 걸 기반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에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시면 돼요. 그럼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제품 조사를 먼저 하고요. 내가 판매할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제품을 구매하러 가겠죠. 구매를 한 다음에 고객한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품을 촬영을 하고 상품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촬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촬영한 사진으로 제품 사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품 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제품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크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림? 네. 크림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어서 거의 한 2조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신발 거래 리셀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명품을 포함해서 조금 있으면 중고까지 다룰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서 트래픽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플랫폼이죠. 사람들이 거의 가장 많이 거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거래량을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그래서 저는 이걸로 보통 많이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샤넬이라고 검색하면 오른쪽 위에 거래량이 다 뜨죠. 저거 기반으로 어떤 제품이 좀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엑셀을 하나 딱 켜놓고 내가 리스트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 브랜드마다 잘 팔리는 제품들 리스트를 쭉 정리할 수 있겠죠.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알아볼 수도 있겠죠. 네. 거래량은 보통 한 100개 정도 이상이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저는 조금 제품을 조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시크먼트라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데요. 시크먼트라는 네이버 카페는 이제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큼 전부 다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시크먼트에 들어가셔서 카페 활동을 그냥 일반 회원인 것처럼 하세요. 신상품이 나오면 이거 나왔는데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회원들이 이쁘네요, 가지고 싶어요, 가격도 괜찮네요 라는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고 못생겼다, 나라면 절대 안 살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하겠죠.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온 건 저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이엔드 제품 구매는 어디서 할까요?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 백화점에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백화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있다고 착각하고 환상을 가지는 순간 그냥 사기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 백화점이 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하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맨날 백화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재고를 사입하고 나면 백화점에 매일매일 가지 않습니다. 진짜 드물게 가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도 멀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소싱해서 내가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다면 진입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게 하면 내 비즈니스를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품을 구매할 때 악성 재고 같은 건 없나요?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이제 악성 재고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제가 생각하는 악성 재고라는 걸 정의를 해볼게요. 원가에 판매해도 절대 안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저는 악성 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팔리면 저는 악성 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의 장점은 도매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구매하기 때문에 잘 팔릴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사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는 절대 악성 재고를 쌓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제품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구매를 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갔는데 내가 이쁜 제품을 사면 악성 재고가 될 확률이 높죠. 내 눈에 이쁜 거는 나만 이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출연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정방형으로 1대1 비율 맞춰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제품을 어디에 올리냐? 그러면 명품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이고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리본즈, 구구스 등 명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 어디든 입점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걸 셀링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판매 채널을 다각화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이 플랫폼 이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판매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무조건 판매 채널을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처음 시작할수록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해외 구매 등 위탁 판매, 병행 수입 뭐 이런 거 해보셨어도 좋고 안 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온라인 사업들 있죠.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병행 수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온라인 쇼핑몰을 해본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더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네, 더 유리했었는데 하이엔드 명품을 구매하는 거는 제품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제품을 확보하는 실력이 50%고요. 이제 플랫폼에 올리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만 알면 상관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럼 오히려 더 명품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SEO, 마케팅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제품을 가지고 올려만 놓으면 판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면 네이버에서 정가품 소명이 날아올 텐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구매 대행 제품 한 개를 올렸는데 정품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답변을 해보세요. 나는 구매 대행으로 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제품이 판매가 되었다면 내가 백화점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한 다음 너네한테 영수증을 소명할 건데 지금 아직 판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내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수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소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만약에 주문이 들어온다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내가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할 거고 그렇게 판매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소명 요청을 준다면 내가 영수증을 기반으로 다시 철저하게 소명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100% 다 소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품을 구매를 하기만 한다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을 저희가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같은 거는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백화점에서 사면 되는데 그걸 사서 팔면 마진이 남나요? 아까 완전 초보분이시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개념을 못 푸시면요. 대표님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 뭘 파시든 절대로 돈을 버실 수가 없을 거예요. 대표님들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적 있으시죠? 한 번이라도. 있죠? 그 제품이 진짜 최저가인가요? 대표님들이 산 가격이 진짜 최저가예요? 아마 확신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알고 사셨거나. 맞죠? 누군가는 대표님들이 구매한 쇼핑몰 판매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와 뭐야 이 사람 나는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저기서 파는데 이 사람 왜 나한테 사지? 궁금해 할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은 거기서 결제한 이유가 나름 다 있을 거잖아요. 이제 생수를 제가 이거 방금 강의한다고 밑에서 600원 주고 사왔는데 누군가 이거 1000원에 편의점에서 팔아도 살 거잖아요. 네, 포인트를 쓰든 카드를 꼭 써야 되든 그래서 각양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가 싸다고 해서 산다? 그건 좀 지났어요. 모든 사람이 최저가라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이 개념을 무조건 부셔야 돼요. 이거 못 부시면 절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돈 못 법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명품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